삶 속에서 매 순간 만나고 있는 불안과 어떤 미쳐버릴 것 같은 감정들, 그런 걸 갖고도 내가 춤추는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50대, 60대, 70대, 80대가 돼도 지금처럼 데일리로 불안하려나? 그렇게까지 해소가 안 되려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커서. 예, 안녕하세요. 호랑이 기운에서 극작하고 연출하고 있는 이오진입니다. 지금 두산아트센터에서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기운은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무대에 올리는 극단입니다. 2017년에 김슬기 작가, 임정민 작가, 그리고 저 이호진 셋이 함께 극작가 집단으로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1인 제작단 형태로 저 혼자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 늘 계셔서 혼자지만 혼자지 않다고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동시대 여성의 이야기를 핍진하게 올리는 것에 집중해왔고, 향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약 2500년 전 히스테리라는 병명을 확고히 하였고, 히스테리와 앵자이어티는 현재형이고 춤추는 할머니는 저에게 조금 미래형인데요. 삶 속에서 매 순간 만나고 있는 불안과 어떤 미쳐버릴 것 같은 감정들, 그런 걸 갖고도 내가 춤추는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초고 썼을 때는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할머니였는데요. 춤추는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와중이라서 춤추는 할머니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제 춤을 추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춤추는 듯한 태도로 노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이라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동료들, 그리고 공연 보러 와주시는 분들 다 춤추면서 할머니가 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대체로 홀로 지내고 그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지 못한다. 소비는 집 전세금, 대출이자, 공과금, 보험료, 구독료, 교통비, 주유비 되게 고정 지출이 100만 원 정도 되고, 일상의 불안과 노년에 대한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여자들의 혼종의 음악극입니다. 2025년 여름 6명의 여자 배우들이 모여서 자기의 서사를 글로 썼고,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 1막을 바탕으로 2막에서는 30년 후의 미래를 좀 상상해보는 그런 구성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다 어떤 여자들은 봄의 쌍을 탄다. 이제 음악적으로도 혼종이고 장르적으로도 좀 음악극과 연극과 좀 뮤지컬적 요소들을 섞고자 했고요.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이기도 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다 뒤섞어가지고 만들어서 혼종의 음악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관객들도 이 안에 같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대체로 홀로 침묵 속에 살아간다. 그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고 싶지 않다. 삶은 사라지고 나타나는 삶에만 희열한다. 배우님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글을 쓰는 시간을 한 2개월 정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것들 내에서 텍스트들을 조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불안할 때, 힘이 좀 없을 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14살 때 어느 한 날에 어느 한 지점으로 가서 그날의 풍경과 생각을 묘사해보자면,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아무도 안 볼 때 요새 미쳐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나쁜 면에 대해서 조금 글을 써주실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불안한 것들이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불안은 어디서 온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좀 짧지 않은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게 되는 데까지 쉽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분 한 분 내적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내적 고민을
전화 연출부가 하게 하시지 않았고 이호진이다. 이거 연출이다. 중간에는 배우님들뿐만이 아니라 제 서사도 조금 나오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왜 봐야 되지? 이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님들한테 이거를 사람들이 왜 봐야 돼? 이랬더니 우리도 다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가 관객한테 왜 가야 하고 가면 닿는가? 이런 거를 본인들도 많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고 그거를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쓰고 발화하기를 선택한 배우님들이랑 같이 있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금 한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단편선과 선원들이라는 밴드의 빅팬이었어요. 그때 이제 작곡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단편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든 노래가 저의 20대에게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요.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나서 비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SNS로 연락해서 같이 일하자고 긴 이야기를 보냈고, 그런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2년 전에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했었던 댄스네이션을 시작으로 3번째 작품이고요. 이제 앞에 작품들은 아무래도 편선이 전체적인 프로덕션에서 갖는 몫이 이제 음악 감독이나 작곡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드라마터그나 작품 전체의 연출적인 노선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부담이 많고 그 와중에 너무 일을 많이 줘서 저를 종종 원망하고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성실하고 훌륭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불안하고 이거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안정되는 맛이 없고 이제 순간순간 안정됐다, 지금 충분히 좋다라고 느껴지다가도 다시 불안해지고 그래도 다루는 요령들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긴 한데 불안도가 기본적으로 높고 저만 높은 게 아니고 현대인들은 다 불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각자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불안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남들에게 더 좋은 인간이 되고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잘 이제 안고 가면서 다루고 있고요. 그건 창작자로서도 자연인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정체성이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의심할 수 없고 항상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불안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어떤 창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창작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불안이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장 가까운 것, 내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작업에서 삶에서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한 게 노인이 돼도 이러려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돼도 지금처럼 데일리로 불안하려나? 그렇게까지 해소가 안 되려나? 근데 내가 20년 전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때보다 엄청 평온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나이 먹는다고 되게 막 어떤 거 깨닫고 평화로워지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커서? 근데 이런 질문들 다들 속으로는 하지만 남사스러워서 입 밖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이 많아서 그냥 하고 남들 이야기 좀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좀 무겁고 가끔은 조금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불안한데 혹시 너는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니? 혹시 넌 나만큼은 불안하지 않니?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잘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이제 제일 많이 부르게 되는 게 아무래도 언니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무도 언니라고 안 부르시거든요. 그냥 오진이라고 부르시는데 어쨌든 공연하는 동안은 약간의 유사가족 같은 형태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덕션을 지향하고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에 지리멸렬한 그런 가족 말고 우리가 서로의 약함과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어리광 부리는 거죠. 사실은 해줘 근데 안 해줘도 괜찮아 같은 마음이 나한테 있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쉽지 않지만 내적 충족감이 굉장히 많고요. 용인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출은 아무래도 책임을 지거나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제 일을 똑바로 못했을 때 질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팀에서는 작업자이자 동료로서 용인받는 경험, 사람으로서 용인받는 경험이 많이 있어서 내가 나 그대로 용인받았던 프로덕션, 그리고 남들 또한 이렇게 용인받게 되기를 기대하게 만든 프로덕션이라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하거나 애교가 많거나 야무진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칭찬받는 어린이는 아니었는데요. 유치원 때 동아구연 대회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지어서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길래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그러했고 그 이후로는 글을 쓰면서 해방감 같은 거를 중간중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계속 쓰게 하는 동력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설이나 시가 아닌 연극, 대본, 희곡을 쓰게 됐기 때문에 내가 쓴 희곡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 자체에서 오는 작고 확실한 기쁨들을 지속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을 하고. 관객이죠. 관객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힘든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그러면 다음번엔 관객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도 또 힘이 되고요. 연습실에서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같이 관객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연습실 분위기가 그런가? 관객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고 다들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극장에서 공연 끝나고 이제 모니터하고 나와서 로비나 극장 앞에서 관객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날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아는 사람들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응원하게 돼요. 그래서 관객들의 삶에서 유효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기분이 연극을 계속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고요. 지속적으로 같이 작업하고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좀 많이 저를 자극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고 싶어지는 배우들 그분들이랑 일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과정에서 행복하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 되게 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좀 나라는 사람이 더 마음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연극이 뮤지컬이 제가 하는 공연이 세상에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좋은 일은 연극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내가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맛집 사장님도 세상에 좋은 일 하시는 거고 지금 같이 있는 두산아트센터에서 노동하고 계신 분들도 다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좋은 일은 연극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본 사람들이 불안하고 욕 나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한순간 이 공연을 본 일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희망은 주지 않고 싶은데요. 쉽게 비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글 쓸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써서 세상에 좋은 일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한 8시, 9시쯤 일어나서 집에 개랑 고양이 밥 주고 개 산책시키고 아침 먹고 전화로 회의하고 어저께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들 컴퓨터로 확인한 다음에 연습실에 출근하는 오전 시간이고요. 그리고 연습 끝나고 집에 가서는 오늘 한 거를 반성하고 내일 해야 될 거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이거의 반복을 연습 중에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못 먹었는데 먹은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먹었거든요. 연습이 없을 때는 훨씬 더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연습 있을 때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장 보고 음식하고 강아지 산책 2번 시키고 고양이 많이 만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리고 책 보고 영화 보고 글 쓰고 헬스클럽 다니고 죄책감도 갖고 병원도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연이랑 글 말고는 그렇게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부끄럽고요. 아무래도 개엄 이후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다룰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연극이랑 공연이랑 정치랑 당 빼고 나의 관심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양이, 내 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진짜 작업 열심히 하면서 온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렇다고 해서 노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하게 되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보다 이걸 조금 늦게 알게 된 것 같고 나에게 중요한 게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원래는 노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노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살고 싶어졌고 살고 싶어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 노년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활동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당연히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잘됐다, 축하한다, 밥 사라, 잘 될 줄 알았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징징대래, 뭐 이런 거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다 순수하게 기뻐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전세금에 보탰습니다. 저금했다가 전세금을 보탰습니다. 이 힘이 다음 세대 여성 창작자들에게 전부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산책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건강은 그렇게 말해놓고 잘 못 챙기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산책을 잘 못하고 있어서 다음 세대 창작자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때 수상소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꼭 제가 잘하는 것만 잔소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새는 잘 못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창작자들이 작업하러 현장에 나와서 작업하시는 동안 너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제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안 힘드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에게 그것이 누구 때문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나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나? 그럴 때 좀 상처받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미워하지 않고 남들도 그러려니 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보았습니다. 두산연강예술상을 받고 나면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2년 있다가 주시는데 받았을 당시부터 여자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20분, 30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또 조금씩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2년 사이에서는 내가 아니라 배우님들이 쓰신 거를 배우님들이 연기하시는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지난 2년에 있었던 고민들과 시도들이 이번 히스테리 앵자이어티의 춤추는 할머니 공연으로 많이 구현되거나 실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두산아트센터는 대학교 때부터 좀 선망하던 공간이었고 여기에서 제가 공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너무 기뻤고요. 좋은 스태프들이 많이 계신 공간, 그래서 뭐 PD님, 뭐 홍보 매니저님,
그리고 여기 극장 감독님들 정말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기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 동시대 여성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